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마지막 영상이네요. 마지막 영상 올리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소식도 있어요.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테니까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을 보니까 참 대단한 친구네요.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도 보니까 이재용의 별동대 된 전설의 수능 수석이다. 이 친구가 전설의 수능 수석이랍니다. 수능과 서울대 입학 졸업까지 모두 1등을 했다. 1등. 1등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 삼성전자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재가 삼성에 왜 왔을까 상당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는데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거의 1등은 거의 뭐 물리학과 아니면 공과대학 많이 갔어요. 공과대 이런 쪽으로 1등들이 갔어요. 의대는 뭐 거의 뭐 1등보다는 그래도 상위권 애들이 많이 갔죠.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의 1등이 이제 의대 가는 아주 씁쓸한 그런 사회적인 풍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의사 뭐 좋죠. 좋은 직업인데 돈 잘 벌고 하는데 문제는 다들 뭐 피부과 의사만 한다고 난리예요. 피부과 의사. 피부과 의사라고 해야 할지 피부과 기술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술자. 저는 피부과 기술자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 의사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레이저기로 막 쏘고 피부 치료하는 일종의 기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의사는 진짜 말 그대로 뭐 흉부외과, 뇌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막 상당히 힘들잖아요. 심장외과 이런 진정한 의사들이 이런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힘들잖아. 솔직히 수술하는 게 힘드니까 많이 기피를 하고 그리고 수술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편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과로 성형외과로 많이 가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다 그러고 가니 나라가 뭐 발전 있겠어요? 미래지향적인 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난 2월 정부의 그 지원 발표 이후로 의대 열풍이 현재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1995학년도 수능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네요. 보니까 95학년도. 그리고 서울 공대에 진학한 정성택 씨네요. 정성택 씨. 뭐 수능 수석이 보통 법조계나 의료계를 택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이 공학을 배워가지고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니까 이 정 씨의 근황이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1976년생이고 94년 12월이죠. 대학 수능 시험에서 200점 만점이었고 이때 194점을 맞았단 말이야. 대단한 거죠. 요즘의 수능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좀 알고 있고요. 현행 4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은 한 388점 정도 되겠죠.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만점 맞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시험 난이도가 좀 높았고 그 전체 수석 차지했고 이 친구는 보니까 이제 부산과학고 출신이네. 특목고는 일조 특목고래 안 하고 하여튼 일반고는 아니에요. 부산과학고 부산 출신인 것 같고 서울대 본고사에서도 1000점 만점에 915.9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능도 봐야 하고 본고사도 봐야 돼. 본고사. 이 본고사 쉽지 않아. 본고사도 보였다. 옛날같이 학력고사가 더 편할 수도 있죠. 학력고사. 본고사도 본 그런 시대, 그땐 그 시대의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은 그 정 씨는 고교 시절에 이 과외를 받은 적도 없지만 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해서 이 동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서울대 전기전자제약공학군에서 열심히 공부했네. 이론보다는 그런 실용 분야에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큰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정 씨는 이미 그 수석의 전설로 유명한데 이 친구가 1998년 7학기 만에 서울대 수석으로 조기 졸업합니다. 그 수능 수석, 뭐 서울대 본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졸업, 정 씨가 유일하다. 그리고 정 씨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석박사 과정 마치고 이 퀄컴 등 IT 기업에 이제 근무를 했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경영 전략 컨설턴트로 한 3년간 근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될 거라는 관측을 깼어요. 보통 대학 교수 가는데 스타트업에 들어갔대요. 스타트업. 여기서 브라우저 돌핀 개발사인 모보텍의 총괄 사장을 역임을 했고 2009년에 출시된 돌핀 브라우저가 그때 IT 전문 매체 시넷으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안드로이드 앱 1등에 선정된 바 있었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있는지 이 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9년도에는 잘했다. 근데 이 정씨가 지금에 어디 있냐? 삼성맨에 있다네. 삼성맨에 있고 삼성맨으로서 산업 현장을 누리고 있고요. 삼성맨으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 말에 이재용의 별동대에 불리는 미래사업기획단의 창립 멤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의 그 파트에 그 산에 또 신사업이 있어요. 신사업 TF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사장으로 그러니까 부사장. 직함은 부사장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로 별다른 인수 합병 시도를 하지 못하던 중이었는데 정 씨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입한 핵심 인재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삼성전자 대표이사 직속으로 그 신설된 미래사업기획단에 합류를 했고 삼성의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아이템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미래 먹거리. 이 똑똑한 인재가 과연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조직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 내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신주의. 몸살이는주의야. 몸살이는주의. 괜히 뭐 잘못 나섰다가 실패하면은 그대로 잘릴 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겁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 또 잘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이렇게 경청해서 이 도전을 해야 하는데 이 도전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 봅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잘한 사람한테는 충분한 보상과 혜택과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야. 그렇지가 않다 보니 뛰어난 인재들은 차라리 중국으로 가자. 우리 중국 공산당 뭐 별로 안 좋게 보지만 중국 가면은 최대 9배까지 준다더라고. 자기 급여 9배. 그럼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1억 받는데 중국에서 뭐 한 8억 9억 준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바짝 가서 몇 년 일하고 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발전돼 있다 보니 지금 뭐 삼성전자 뭐 D램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술력이 많이 따라왔어요. 좀 어떻게 보면 격차 좁혀지는 거야 기술력. 대우를 좀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된 일도 시키고 뭐 그래야지 않겠어요. 그만큼 성과를 냈으면은 급여도 많이 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똑똑한 놈이 삼성에 올라가겠어요. 차라리 SK 가지. 차라리 퀄컴에 가고 아니면 TSMC 가지. 어느 미쳤다고 삼성에 와가지고 개고생하고 인정도 못 받고 급여도 작은데.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문화 분위기를 빨리 깨트려야 돼요. 이재용 회장이 나서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참 힘들 겁니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살아남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울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삼성에서는 좀 준비하고 있겠죠.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인재가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과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들려드린 거고 이런 정성택 씨 같은 분들이 좀 많아서 삼성전자를 잘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굿나잇.